샘플 문항 이제 수리 첫 번째 문항입니다. 아마 푸셨던 분들 많으실 거라서 바로 풀이로 들어갈 거고요. 원래는 이제 구각시달 박찬현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정석적인 풀이를 한번 써볼게요. 풀이 이전에 네. 제가 속도 문제에서 나오는 이 부분만 설명하고 아마 풀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념을 설명하고 네. 정석 풀이를 하시고 제가 네. 조금 빠른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네네, 할게요. 좋습니다. 여기서 그 150m 기차랑 200m 기차가 동시에 진입했는데 여기서 A 열차와 B 열차가 마주친 순간부터 완전히 지나가는데 이게 1번이고요. 네. 그 다음에 A 열차가 터널로 완전히 빠져나오는데 이게 2번입니다. 네네. 크게 보면은 이 속도 문제에서 열차가 통과되는 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1번은 지금처럼 열차가 서로 마주친 순간부터 완전히 지나치는 데를 물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네. 2번은 지금 요 2번 선지처럼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오는데 여기 없는 게 하나가 뭐냐면 터널 안에 완전히 숨는? 머무르는 시간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네. 전부 다 거리에 대한 것을 차이를 두고 이해를 잘 하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네. 자, 이 첫 번째 열차가 첫 번째 있는 네, 요거죠. 네. 첫 번째 여기 열차가 마주친 순간부터 완전히 지나치는데 이거는 지나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열차 두 개가 이렇게 길이가 다른데 있다고 치면요. 네. 결국은 여기 있는 열차가 네. 요렇게 가면 지나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그렇죠. 그럼 이 열차 입장에서는 이동 거리가 요 길이 플러스 요 길이만큼 이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길이만큼 더 가야 되는. 네, 그래서 요 첫 번째 요 식은 이동 거리는 네. 이 두 길이 합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네네. 제가 수업 때 여러 번 강조하는 부분인데 네네. 길에 그냥 합으로 해버리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요거랑 같은 개념인데요. 네. 이 다리가 있다고 쳤을 때 열차가 여기서 일로 가는 거잖아요. 완전히 벗어날 때. 네, 그러면 앞쪽 꼭지부터 꼭지까지 계산하면 이동 거리는 다리 길이 플러스 기차 길이 이렇게 됩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세 번째 터널 안에 다리 안에 완전히 머무르는 시간을 물어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 예. 그러면 요만큼 이동하는 거잖아요. 네. 이동 거리는 다리 길이 빼기 기차 길이 이렇게 됩니다. 크게 세 부류. 요거는 좀 개념적으로 이해 좀 해주시고 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주 고리타분한 저의 정석풀이입니다. 수학 사실 중학교 때 문제여가지고 이제 사실은 식색이 좀 어려울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석시 문제에서는 결국은 식을 이제 시간식이나 뭐 거리식 두 가지로 좀 보는데 제가 첫 번째 읽은 부분이 결국 비열차가 터널하는 시간이 이런 시간보다 10초가 더 짧았다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B가 터널 나오는 시간 여기다 쓰고 플러스 10 A가 나오는 시간 여기다 쓸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일단 식을 바로 쓰기 위한 거고요. 시간은 많이 아시겠지만 속도분의 거리죠. 그래서 B의 속도로 여기 B입니다. B의 속도를 모르니까 제가 일단은 B라고 한번 먼저 써보고 그다음에 B가 지나는 거리는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 결국 B가 6km인 거를 지나고 나서 자기 길이가 200m죠. 그러니까 6,200만큼 가야지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아까 설명했던 건 똑같이 마찬가지로 A 같은 A 속도를 모르니까 A라고 좀 해볼게요. 속도분의 거리. 이제 A가 이동한 거리는 빠져나오기 위해서 역시 A가 길이가 150이니까 6, 1, 5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B열차가 A열차보다 분당 속도의 차이를 바로 줬어요. 이 얘기는 분당 3km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터랑 초로 했으니까 미터 퍼 세크로 바꾸면 50이 돼요. 그래서 결국 B는 A보다 50만큼 빠르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식을 제가 썼는데 일단 제 기준은 그래요. 식을 쓰는 것도 사실은 교과과정상에서 정석풀이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 주어진 문구를 보고 저 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문제는 이걸 계산하려고 하면 계산 안 할 겁니다. 왜냐면 계산하려고 하면 A에 대해서 이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양쪽에 곱하고 그럼 사실은 꼬여버리는 거예요. 요거 말고도 식을 또 다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박찬현 진행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여기서 잘못 말리면 시간을 굉장히 보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저는 무조건 식은 이렇게 씁니다. 그냥 어차피 이게 좀 덜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A가 있고 B가 있다고 치면은 A가 6150이고 B가 6200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속도가 A가 B열차가 더 빠르다 그랬잖아요. 속도가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예를 들어 V 빼기 50이라고 V 플러스 50이라고 치면 이게 V고 곱하기 시간이 얘가 T 플러스 10 10초 더 걸렸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T 이런 식으로 됐겠죠. 자,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이거를 물어봤거든요. 요 식은 어떻게 되냐면 열차 길이 두 개를 더하면 350은
속도의 합. 네. 이게 속도의 합입니다. 네. 속도의 합 곱하기 답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네네. 결국은 이제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걸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 예, 지금 정석풀이 알려주셨으니까 네네. 두 번째 제가 대입법을 알려드릴게요. 네네. 이게 사실 응용수리는 막 이래저래 복잡하고 어려우면 객관식 선지에 있는 것 중에 대입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게 1, 2, 3, 4번 4개니까 네. 1번이 1초라고 하면 속도의 합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 350. 네, 350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1.5초라고 하면 이게 네. 1.5초는 2분의 3이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가 3의 배수가 아니거든요. 골치 그럼 아프네요. 속도의 합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3분의 뭐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네. 소수점이 나와야 되죠. 너저분하게. 네,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손분의 얼마 해서 곱해서 이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네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2초가 나오려면 속도의 합은 175가 돼야 됩니다. 네. 속도의 합이. 네. 속도의 합이 175고, 속도가 한 속도가 나머지 속도보다 50이 더 빠르려면, 네. 여기 50 뺀 거에서 반을 나눠주면 V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저 두 개를 더하면 2V 더하기 50이니까. 그러면은 아마 V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125를 2로 나눠준 62.5가 나와야 돼요. 네, 소수점이 나오죠. 이것도 소수점이잖아요. 네네. 일단은 뭐 거의 좀 이러면 힘들다고 보시면 되지만 일단 변속을 좀 써놓긴 낮춰놓겠습니다. 써놓기만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2.5초라 그러면 여기 2.5니까 여기가 2.5인데 네. 4 곱하면 10이 되잖아요. 네네. 10이 되고 35를 더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게 140. 140이군요. 140이라면 이게 40, 90 이렇게 40 저기 50 차이니까 45, 95 이렇게 돼요. 네네. 이것도 숫자가 좀 지저분하잖아요. 네네. 숫자 구성상 얘가 답이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좀 높아 보여요. 숫자 깔끔하니까 이 6150, 6200 네. 이렇게 깔끔한 숫자가 나오려면 만약에 350이라면 네. V랑 V 더하기 50. 뭐가 나와야 되냐? 50 차이니까 150, 200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V가 150이니까 여기 200이 나와야겠죠. 음. 자, 그러면은 이게 뭐가 나와야 되냐? 150이라고 치면 6150이 거리가 되려면 시간이 뭐가 돼야 되냐? 네. 이거 6150을 6000 더하기 15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쉽겠네요, 계산이. 네, 그러면은 150에서 40 곱하면 6000이 되잖아요. 네. 그럼 1이니까 이게 41이 돼야 돼요. 네. 여기가 41이 되려면 여기 t 플러스 10이 41이니까 얘는 31이 돼야겠죠. 네네. 31 곱하기 200을 하면 6200이 나오니까 이거랑 맞다. 그러니까 검증됐네요.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아마 뭐 175나 140을 먼저 대입을 했다고 하면 네. 뭐 답이 좀 지저분한 수니까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긴 힘들어 보이지만 네. 대입하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대입을 하시는 방법이 이제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정석풀이. 네네.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요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려우실 수 있지만은 가능하다 그러면은 저는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는 뭐 자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결국은 자 속도의 합을 지금 구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네. 거리가 6150, 6200이면 네.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네. 숫자 자체가 막 6000, 4000 이런 게 아니고 6150이랑 6200은 거의 숫자 규모상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두 개가 거리가 거의 크면서. 같다면 네. 거리가 만약에 같다면 속도하고 시간은 무슨 관계냐면 반비례 관계예요. 네. 근데 거리가 거의 같으니까 속도하고 시간은 정확하게 반비례하진 않지만 네. 거의 반비례에 준하는 정도로 돼야 된다고 네, 생각하시면 네. 되거든요. 자, 이 V랑 A하고 B를 V의 속도를 비교했을 때 네. V에서 V50으로 50만큼 커졌어요. 네. T는 T에서 T10으로 T 플러스 10으로 10만큼 커졌거든요. 네. 변화폭 자체가 얘가 5배 크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둘이 서로 반비례해야 되기 때문에 네. V가 50이 커졌는데 이쪽 기준으로 보자면 T가 10밖에 안 작아진 거예요. 네네. 이쪽 기준으로 보자면 A 기준으로 보자면 T가 10 커졌는데 V는 50이나 작아졌는데 서로 반비례한다. 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V가 T에 비해서 약 한 5배 정도 숫자가 크다. 볼륨 자체가. 네, 볼륨 자체가 한 5배 정도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네. 이거는 아마 제 수업을 좀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가 좀 이해가 되실 텐데 그게 아니고 좀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면 시험 직전에는 굳이 내가 모르는 방법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입하시면 되고 네네.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이해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써먹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자, 이 속도가 시간에 비해 한 5배 정도 볼륨이 크다고 치면 네. 러프하게 놓고 보면 네. 자 얘가 A라고 치면 예를 들어 네. 얘가 한 5A 정도 되는 거예요. 5배라고 했으니까. 예, A라고 치면 얘가 5A 정도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두 개 곱하면 5A 제곱이잖아요. 네. 그러면 6150이나 6200이 네. 약 5A 제곱 정도 돼야 되니까 네. 6150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A가 얼마 정도 돼야 되냐? 이거 약분하면은 한 1200 얼마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 A 제곱이 1200이 되려는 얘기는 A는 한 30이나 40 정도 돼야 된다. 공 하나 빼고. 예, 30하고 40 사이 정도. 네, 네. 그럼 A가 한 30에서 40 사이라는 얘기는 5A, 즉 속도는 150에서 200 정도 200.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러면 여기 속도가 150에서 200 정도 되면 여기는 200이나 250 정도 되겠죠. 약 네, 정확하진 네, 않지만. 네. 그럼 둘의 속도의 합은 한 3, 400 정도 되는 거예요. 3, 400 이상 되는 거죠. 네, 그 정도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가 속도의 합이 이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네. 답이 될 것은 여기서 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만약에 선지가 네. 1초가 있는데
0.9초, 1.1초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쓰면 안 되겠죠. 네네. 차이가 네, 적으니까. 대신에 여기가 0.9초, 1.1초, 1.2초 나갔다면 무슨 방법 쓰면 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속도가 아마 다 자연수가 아닌 거에서 다 거의 걸릴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선지 구성을 둘 중에 하나로 낼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처럼 깔끔하게 그나마 떨어지는 숫자들로 마련하려고 한다면 숫자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숫자 간격을 촘촘하게 붙이지 않으면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대충 어느 정도 숫자 규모인지를 네. 추정해서 답을 골라주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풀이를 지금 한 3가지 정도로 다 네. 좀 보여드렸는데, 사실 제가 아까 이 반비례 같은 경우는 한번 설명 들었는데, 네. 지금 봐도 어마어마하네요. 좀 사실.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이게 제가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네네. 아예 그냥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대입법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네. 시험 직전에 네. 지금 단계에서 조금 이거는 좀 수준 높은 풀이 그러니까 학습을 좀 많이 해야 알 수 있는 풀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안해서 여러 가지 풀이를 좀 보여드리는 거에 집중해봤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